양배추를 먹을 때 과한 소스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단독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양배추 자체를 먹어서 다이어트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같이 먹었을 때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적당히 데치거나 삶아서 같이 싸 드시는 게 맛도 굉장히 좋고 지방으로 가는 양이 적어진다. 혈당 조절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살이 안 빠지고 정체가 돼 있던 게 한 달 만에 거의 10kg 가까이 더 빠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 드리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하러 나왔습니다. 양배추와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나고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배추 자체가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영양을 맞추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같이 먹었을 때 단백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흔히 추천드리는 단백질에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계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저는 참치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시경 씨가 먹었던 식단에도 왜 참치를 양배추에 싸서 드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배추에 싸서 먹었을 때 식감도 굉장히 좋고 오래 씹을 수 있어서 포만감도 생기고요. 맛도 굉장히 좋고 목넘김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싸 드신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맛도 있고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참치를 쓰실 때는 참치 캔에서 기름을 최대한 뺀 다음에 담백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가 돼도 큰 무리가 없긴 하지만 일단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식단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점심때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녁 때도 약간 이른 저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너무 늦은 저녁에 드신다고 하면 분해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에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시간은 점심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해야 하니까. 일단 드시는 양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치캔 반 정도를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되겠다. 양배추를 함께 드실 때는 8분의 1쪽 정도를 적당히 데치거나 삶아서 같이 싸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양배추를 드실 때도 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 또 주의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양배추랑 겹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들을 같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고요. 우리 흔히 얘기한 정제 탄수화물인 빵, 밥, 밀, 면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그런 걸 안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배추를 먹을 때 마치 샐러드처럼 과한 소스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마요네즈 같은 고지방 소스나 아니면 설탕이 들어가면 너무 달달한 소스들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이점인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면서 지방을 덜 쌓이게 만드는 그런 좋은 다이어트에 좋은 기전을 상쇄해 버리는 거죠. 당분이 많은 소스나 고지방 소스 같은 것들이랑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양배추를 단독으로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그런 입이 심심한 걸 위해서 양배추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소화가 느려지고 좀 가스 찰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마치 빳빳한 빗자루 같은 식이섬유예요. 양배추에는 한 70% 정도가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양배추만 단독으로 드셨을 때 그 불용성 식이섬유를 몸에서 소화를 빠르게 못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 기능이나 장 기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소화 기능이나 장 기능이 약간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를 단독으로 밤에 드시게 되면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속이 불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응고제, 즉 와파린 제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K의 양을 조절해서 작용하는 약이 와파린 제제들인데, 비타민 K가 하는 일이 피의 응고작용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와파린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를 드시는 양이 매일 거의 일정하셔야 돼요. 일정하지 않으면 비타민 K 양이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와파린 작용이 상대적으로 심한 날에는 잘못하면 응고가 잘 안 돼서 혈액이 좀 터질 수가 있고요. 와파린 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날에는 피가 더 굳을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양을 좀 일정하게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도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어서 우리가 콩팥, 즉 신장이 약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를 드실 때 양을 최대한 적게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담당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서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세 번째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실 위장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건 성분에 대한 이야기고, 양배추 자체로는 아무래도 식이섬유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단독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힘든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소화가 안 좋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위장 점막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양배추의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장 운동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서 그런 분들도 있고, 즉 양배추를 먹었더니 내가 유독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 양배추를 드시는 거를 좀 줄이시거나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것만 바꿔도 실제로 살이 빠질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고 찌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그만큼 쓰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는 영양분들이 지방이 되고 붓기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쌓이는 것들이 적어지는 음식들을 먹으면 당연히 빠질 수가 있겠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저희 환자분 중에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라는 환자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감량도 어느 정도 됐고 건강을 위해서 딱 맞는 정도의 음식을 잘 조절하고 계신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간식을 잘 못 끊으세요. 되게 작은 견과류나 과자, 나도 모르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 다이어트에 안 좋다라고 하면 입이 심심하대요. 간식을 끊어라 해도 못 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방법은, 그러면 간식을 끊으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간식을 바꾸자.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은 양배추를 한 4분의 1 쪽 쪼개서 잘게 잘라서 쌈뜬가에서 가지고 다니시라고 했어요. 그럼 핑거 스낵이나 군것질 외에 양배추를 한번 드셔보셔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그걸 잘 지키셨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안 빠지고 정체가 돼 있던 게 한 달 만에 거의 10kg 가까이 더 빠지셨어요. 먹는 것만 바꿨는데도 살이 빠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굶으면 살 빠지잖아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느냐라는 건 요령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열량, 그 칼로리보다 소화시킬 때 쓰는 열량,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양배추도 대표적인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 중에 하나예요. 보통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 한다면 샐러리나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로콜리도 그렇고 대부분 야채 종류죠. 양배추로 다이어트가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양배추 자체를 먹어서 다이어트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만 양배추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다이어트에 유리하냐, 양배추를 먹음으로써 그 구조를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혈당에 관련된 문제예요. 양배추 전체 탄수화물의 반은 식이섬유예요. 근데 그 식이섬유들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해돼서 흡수되는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완만하게 올라요. 갑자기 혈당이 확 튀게 되면은 그에 대한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누르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팍 누르면서 다시 또 식욕을 폭발하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슐린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슐린이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먹은 당분이나 탄수화물들이 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돼요. 하지만 양배추처럼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게 된다면 인슐린의 분비량도 완만하게 유지가 되겠죠. 즉 지방으로 가는 양이 적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찝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카베진이라는 그런 제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성분인데, 예전에는 비타민 U라고 알려져 있던 성분이에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위장 점막의 자극을 줄여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도와주고 속쓰림이나 그런 더부룩함을 줄여준단 말이죠. 자, 우리가 위장이 나쁘면 다이어트가 안 되거든요. 위장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야식이나 폭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양배추를 드시는 시간대에는 식전이나 혹은 간식 대용으로 쓰는 시간들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어차피 양배추도 보통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가 되다 보니까 식전에 먼저 먹어서, 우리가 왜 체단탄 순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냐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혈당이 덜 오른다라는 순서를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면 식사 때 오르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실 수 있는 좋은 시점들은 그 식사 중간 사이사이에 간식이 생각이 날 때 간식 대신에 양배추를 드시면서 포만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다른 간식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코끼리도 채식만 해도 살이 많이 찌잖아요. 당연히 양배추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허용량은 대략 4분의 1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람수로 치면 대략 100g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인 양배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그걸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주의해서 먹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시간에 먹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누구한테나 좋다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내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혹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라고 한다면은 내 몸에 잘 안 맞는 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진리를 꼭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양배추를 이용한 다이어트에도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